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썰맘입니다. 오늘은 직접 겪은 이야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친 엄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가슴 먹먹한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평생 제 품에서 키워온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제 뱃속에서 난 아이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고 제 삶의 전부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죠. 그런데 몇 년 전 그 아이를 정말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손으로 업어 키운 아이, 웃고 울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 끔찍한 일이 평범한 제 삶의 문을 어느 날 갑자기 두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인데 그 귀한 아이를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던 그 사람들.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조심스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저는 한 번 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시 결혼을 선택했지요. 참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20해 동안 그렇게 아이 때문에 고생받았는데 재혼할 때는 오히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걸림돌도 없더군요. 인생이 참 세옹지마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중학교에 막 들어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해왔던 제게 하늘이 내게 주는 새로운 기회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어요. 이번엔 꼭 좋은 엄마가 되자. 그렇게 제 나이 40 초반에 준혁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제게로 왔습니다. 준혁이를 처음 본 날,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중학생이면 어린 것도 아닐 텐데 아빠 손을 꼭 잡고 서서는 눈에 경계심을 가득 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키는 제 귀쯤 오는 정도였지만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단단해서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어린아이가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길래 저런 얼굴을 할까? 그리고 과연 저 아이와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몇 주면 풀리겠지 했던 아이의 경계심은 몇 달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없었고 저는 매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면서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려워 하며 위로해 주셨지만 그 말도 어떤 날은 힘이 됐고 어떤 날은 괜히 더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새엄마랑 아들이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서 창피하고 슬프고 준혁이는 마치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 같았습니다. 문제는 식사 때마다 터졌습니다. 준혁아, 너 왜 밥 안 먹어? 또 아빠가 화내야 먹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애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둬요. 매번 왜 이렇게 몰아붙여요? 제가 말하면 남편은 또 소리쳤습니다. 네 새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다 해놨잖아. 네 밥을 내가 언제까지 따로 챙겨줘야 하냐? 저는 매번 다급히 말렸습니다. 준혁아, 아니야, 미안해.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가 좋아 보여서 넣어주려고. 하지만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휙 또 상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혁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살 넘게 키워놓고는
내가 자고 있을 때 말 한마디 없이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새엄마가 뭐가 달라요? 이 여자가 해준 밥에 독이라도 탔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만 없으면 둘이 잘 살 거잖아요. 이 여자한테 나는 눈에 가시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욱해서 손을 올렸고 저는 본능처럼 준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찰칵. 남편의 손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렸지만 저는 그저 아이의 얼굴만 가리고 버텼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끼어들어? 남편이 소리쳤고 준혁이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벌러덩 넘어졌지만 준혁이는 숨도 쉬지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마요. 그래봤자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아줌마도 언젠가 아빠한테 실망하면 친엄마처럼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한테만 잘하세요. 내 앞에서만 그냥 피해요. 그 말은 아이가 아니라 마치 마음이 너무 일찍 늙어버린 어른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버려질까 두려워서 그 마음을 꼭꼭 걸어 잠갔다는 걸요. 그날 밤 준혁이가 외친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 친엄마도 날 항상 잘해주시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말도 없이 떠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새엄마인 절 바라보며 당연히 또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내 자식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하시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준혁이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자잘한 사고들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 이 사연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이요. 솔직히 제 친아들이었으면 몽둥이로 엉덩이라도 때려서 버릇을 고쳤을 겁니다. 하지만 준혁이에게 저는 아직 엄마가 아니라 남편이 데리고 온 아줌마였으니까요. 제가 훈육이라도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이렇게 말했겠죠. 역시 계모야. 계모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지. 자기 친자식 같았으면 이랬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바라만 보며 애가 망가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친구를 때렸습니다. 친구가 많이 다쳐서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그 길로 뛰어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인 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씩씩거리는 준혁이, 그리고 맞았다는 친구는 얼굴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었죠. 남편에게 듣기론 준혁이는 성적도 상위권이고 착실한 아이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혹시 내가 이 아이를 망가뜨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밀려오더군요. 그 순간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어쩌라고요. 그냥 퇴학시켜 주세요. 저 같은 놈이 학교 다녀서 뭐예요? 여기 있는 저놈도 저놈 엄마도 나 같은 건 학교 다닐 필요 없대요. 선생님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준혁이를 보며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 아이가 어디까지 무너져가든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엄마로서 끝까지 붙잡겠다. 야, 최준혁! 너 지금 선생님께 그게 무슨 태도야? 제가 소리치자 준혁이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아줌마는 또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뺨을 한 번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오른 그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네 아줌마야? 난 네 엄마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무서운 줄도 모르며 함부로 구는 꼴을 그냥 못 봐. 준혁이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친구 엄마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 계모야? 계모니까 애가 이렇게 제멋대로지? 이 집에서 어떻게 키운 거야? 참고 있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계모라서요? 제가 우리 준혁이 옷을 안 빨아줬어요? 아니면 밥을 안 먹였어요? 아줌마 아들 교복 좀 보세요. 목 뒤가 누렇게 때가 껴있죠? 친엄마가 옷도 안 빨아준다면서요? 저는요, 준혁이 옷 하나도 주름 없이 쫙 펴서 입혀요. 그러니까 아줌마 자식부터 제대로 챙기고 저한테 말하세요. 친구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아, 됐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돈부터 내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신 아들이 우리 준혁이 놀린 거 그거부터 사과하세요. 선 사과 후 보상입니다. 결국 사과를 안 해 그 엄마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저는 어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맞았다고 또 나를 계모라 욕하겠지. 또 마음의 문을 닫겠지. 그런데 준혁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하더군요.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다리가 그대로 풀려버렸습니다. 7개월 만에 들은 처음이자 진짜 엄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자식 엄마가 날 몰아세우는데 내게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내 편 들어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휴, 내가 더 일찍 올걸.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 그러자 준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만 약속해줘요. 절대로 나 버리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길 한복판에서 준혁이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그때부터 정말로 준혁이 엄마의 삶이 시작되었죠. 그 뒤 준혁이는 제 손으로 차린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갔고 제가 싸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고 저녁이면 셋이 둥근 상에 둘러앉아 밥 한 그릇에 그날의 마음을 나누곤 했지요.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또 쌓여서 준혁이는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준혁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처음 봤을 때 엄마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겁났어요. 엄마한테 마음을 열면 또 떠날까 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계산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을까요?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아파야 했을까? 그래서 저는 준혁이가 가진 모든 상처를 제 손으로 하나라도 더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고 싶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친구처럼 손을 꼭 잡고 장을 보러 다니는 그런 모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몇 년 뒤 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 평생 함께 살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던 우리 준혁이 이번엔 부디 버리지 말아줘.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이미 제 아들인데 어찌 버리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이틀을 버티다가 저와 준혁이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한참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준혁이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힘든 형편 속에서도 그 꿈 하나로 버틴 아이. 의대에 들어간 뒤 준혁이는 과외를 하며 잠을 줄여가며 학비를 마련했고,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둘이 함께 견디고 견뎌서 마침내 준혁이는 정식 의사가 되었고, 저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요. 이름은 혜주. 처음 본 순간 참 예쁘고 단아한 아가씨였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옆에 서 있으니 딱 선남 선녀란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혜주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집이 좀 누추한데 미안하네. 누추하긴요. 준혁 오빠 집이라 그런지 너무 편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얼굴 가득 싱글싱글 웃음이 번져 있어서 제 마음이 다 흐뭇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따라 갈비찜을 해주려고 했는데 준혁이가 예정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양파를 미처 못 사온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준혁아, 양파 좀 사와라. 엄마가 깜빡했네. 그렇게 준혁이가 나가고 집에는 저와 혜주 단 둘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혜주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집안을 훑어보더니 마치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리더군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혜주 씨, 뭐 찾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요. 이런 집은 처음 와봤어요. 이런 집? 아, 아니에요. 그냥 오빠 집이라고요. 그 말투에서 이상한 뉘앙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식탁은 어디 있어요? 아, 우리 집은 부엌이 좁아서 식탁 대신에 손님상 펴서 먹어요. 그러자 혜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바닥에서 먹는다고요? 아, 오빠도 참 이런 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러면서 자기 치마를 내려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게. 잠시 뒤 혜주는 아무 말 없이 툭 제 말을 끊고는 그대로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것도 아닌데 문을 잠그고 들어가는 모습이 괜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1, 2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우당탕 준혁이 방 안에서 뭔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철렁 놀라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혜주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무언가를 자기 가방 속에 서둘러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노크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문까지 잠갔는데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는 잠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혜주씨, 이 방은 문이 고장나서 잠가도 그냥 열려요. 근데 뭘 하길래 그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준혁이가 양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 아니야. 혜주가 방 구경하다 뭘 떨어뜨린 것 같은데 엄마가 놀라서 잠깐 들어온 거야. 밥 금방 다 되니까 준비해. 속으로는 찜찜했지만 손님 앞에서 더 말하기도 뭐해 그냥 넘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혁이가 돌아온 순간 혜주의 표정과 말투는 아까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집 가정부도 이 맛은 못 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많이 먹어요? 분위기를 맞춰가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혜주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배우예요. 촬영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을 때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 편하게 하세요. 아, 그래? 배우면 고생도 많겠네. 근데 TV에서는 제가 무심코 한 말을 해주는 즉시 끊어버렸습니다. 저 일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어요. 표정이 딱 굳더군요. 그 순간 준혁이도 분위기를 돌리며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혜주의 휴대폰이 크게 울렸습니다. 혜주는 황급히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했고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잠시 후 나온 혜주는 식사를 마저 하지도 않은 채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저는 처음 인사하는 자리라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요. 그 후에도 혜주는 종종 우리 집에 들러 저랑 수다를 떨기도 하고 겉보기엔 둘이 잘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준혁이가 술 먹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얼굴에 그늘이 져 있고 제가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마음을 열었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저는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혜주 때문인가 싶었지만 혜주는 준혁이가 없는 날에도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 저와 잘 지냈기에 그런 문제 같지는 않아 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준혁이가 혜주 집으로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준혁이의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며칠이 지나자 혜주와 헤어졌다는 말을 하더군요. 말은 담담했지만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이어갔습니다. 영문은 몰랐지만 아들이 결정한 일이라 저도 더 묻지 않고 받아들였지요. 그런데요, 혜주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없을 때를 골라 찾아와 어머니, 오빠 마음 좀 돌려주세요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스카프 같은 선물을 사와 제 비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느끼던 어느 날 혜주의 어머니라며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주 엄마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뵙고 싶습니다. 혜주가 예전에 제 번호를 알아간 적이 있었기에 그 번호를 주었겠지요. 준혁이는 혜주와 완전히 정리했다는데 이 자리를 나가는 게 맞나 고민했지만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인 집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정주희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방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준혁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여길 나오셨어요? 놀란 준혁이는 당장 나가자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보니 혜주의 부모님 혜주, 그리고 혜주의 남동생까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혜주 부모님은 부잣집 중년 부부처럼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 제 옷차림이 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혜주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준혁이 어머님 되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혜주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리인가요? 저는 혜주 어머니를 뵈려고.
그 순간 준혁이가 또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혜주랑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나오셨어요? 저랑 나갑시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혜주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 못합니다. 우리 최서방 대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릴 사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순간 준혁이는 얼굴이 벌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조건을 내걸고 하는 결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혜주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하셔야지. 저희 애들이 결혼하면 준혁이는 대릴 사이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남편은 병원장입니다. 우린 그 병원을 물려받을 사유를 찾고 있죠. 마침 딸이 의사와 교제 중이라 당연히 찬성했어요. 근데 대릴 사이가 뭐가 그리 어렵다고. 한 달째 버티고 있네요. 아,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처음 듣는 말에 당황했고 준혁이는 제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대답하세요?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마치 초라한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혜주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한복판에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혜주 어머니가 내민 그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준혁이가 있었고 그 양옆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준혁이 아버지, 그리고 준혁이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며 다 태워버렸던 친모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사진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을 제가 단 하나 몰래 숨겨두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혹시나 준혁이가 훗날 친모를 그리워할까봐 저도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오래오래 간직하던 사진 한 장. 준혁이가 더 이상 앨범을 들춰보지 않을 나이가 되던 그때 책장 가장 위, 가장 오래된 앨범 맨 뒤에 조용히 넣어두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저 사람들 손에 갔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문득 혜주가 처음 집에 인사 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잠가두고도 제가 들어가니 기겁하며 숨기던 행동들, 그리고 방안을 뒤적거리던 그 짧은 순간. 아, 이미 그때였구나. 제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주 어머니는 그 사진을 탁 내려놓으며 아픈 데를 정확히 건드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아이 친모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딸이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계모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쏘아붙이던 말하는 그 어투는 저를 모욕하려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죠. 혜주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부인이시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모시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최서방에게 연을 끊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평소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 목소리 높이지 않던 준혁이가 책상을 내리치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남들이야 계모라고 부르든 말든 저한테는 누구보다 진짜 어머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100배, 1000배 더 절 챙겨주셨고, 제가 의사 되는데도 제가 사람처럼 살아온 것도 다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라고요? 그걸 결혼 조건으로 내세우신 겁니까? 그 순간 혜주 부모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혜주 어머니의 말은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모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살림도 넉넉지 않으시고 집도 그렇게 큰 곳이 아니라면서요? 최서방 앞날을 위해선 우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혹시 의사 아들 등에 업고 살 생각은 아니셨죠? 그 말에 제 눈앞이 번쩍했지만 그보다 먼저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토커처럼 제 일상 다 뒤지고 제 방까지 뒤지게 해놓고 그게 결혼할 사람 집안에서 할 짓입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있던 혜주가 갑자기 끼어들더군요. 오빠,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우리 집 정도면 오빠한텐 경사 아니야? 엄마 말 듣고 빨리 오빠도 우리 집으로 오라니까. 그리고 나도 계모는 시어머니로 못 모셔. 그 냄새나는 집에서 어떡해?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게 완전히 터진 건 시퍼렇게 눈을 치켰던 혜주 엄마가 그래 최서방, 그리고 난 미리 말하지만은 친자식도 아닌데 최서방 결혼식에 계모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당신 혼주석에 절대 앉지 마. 준혁이가 혜주 어머니 뺨을 후려쳤고 저는 그 뒤를 이어서 혜주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너 배우라고? TV에 얼굴 한번 안 나오는 애가 무슨 배우야? 행실부터 똑바로 해. 혜주는 악을 쓰며 소리쳤고 저는 혜주와 혜주 엄마 머리채를 한 손에 하나씩 틀어주고는 그냥 흔들어댔습니다. 혜주 아버지는 처음엔 말리려다가 이내 포기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걸 또 제가 가만둘 수 있었을까요? 복도까지 쫓아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는데 그만 가발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 그 가발을 식당 홀로 던져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한가운데로 말이죠. 그날 난리가 난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가발이 식당 홀 가운데로 날아가자 혜주 아버지가 벌개진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가 그 가발을 챙기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그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이 참 기가 차기도. 하지만 솔직히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뒤이어 혜주와 혜주 어머니도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뛰쳐나가는데 제 아들이 그동안 겪어온 마음고생에 비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속이 조금은 시원해지더군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던 사람들이 그런 수모를 겪어봐야 철이 나는 건지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준혁이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웃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니 안 죽었네요. 예전에 교무실 와서 저 위에 소리치던 그 무서운 엄마 얼굴 그대로 있던데요. 저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 하는데 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날 이후 혜준의 가족들은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제 아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라줬는지 또 얼마나 깊은 정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모자는 이전보다 더 끈끈하고 더 진심으로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년 뒤 준혁이는 지인의 소개로
정말 여리고 순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자와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며 저와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것도 사실 제 손이 아니라 우리 아들 손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걸 아들이 더 잘하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그저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준혁이에게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애미가 너한테 물려줄 건 없어서 미안하다. 그때 그 대릴사이 자리 포기한 거 후회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요,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할 시간만 오래오래 주시면은 그걸로 이미 세상 누구보다 부자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제 아들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이 사연이 어느 시간대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혹은 다 들으셨다면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의 시간은 언제나 함께할수록 좋은 법이니까요. 눈물로 키운 제 아들, 한때는 빼앗길 뻔했지만 귀엽고 지켜낸 제 보물 같은 아이와 함께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썰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